병원에서 특혜받은 심장혈관 혈관 형식이 심장 수술하는 데 있었고요. 심장혈관을 나중에 심장 수술을 받으시는 상황이 생기시면 안 되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병원을 졸업을 했고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마치고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심장 수술 시작을 했고 2년 전에 광명병원에 개원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간단 통계 몇 개를 보여드리면요. 작년에 이제 심장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케이스가 우리나라 98,000, 10만 건 정도 됩니다. 약물 치료가 아닌 시술이라든가 수술을 한 총 건수를 얘기를 하고요. 가장 많은 건수 이제 간상동맥 질환, 부정맥, 판막 질환, 선천성 심장병, 대동맥 이런 비율로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술은 내과, 소화기 내과에서 하고 한 80% 정도, 심장을 열어야 되는 대심술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18,000건 정도. 저는 1년 동안 18,000건 정도의 심장 수술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선천성 심장병 소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 1,700건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이제 수술이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수술을 어떤 것들로 수술하나 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건 이제 판막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18,000건 중에 한 4,000건 정도가 이제 판막 질환으로 수술받게 되는 경우고, 간상동맥 질환은 3,600건, 대동맥은 한 2,500건.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개의 질환을 중심으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장 근육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하고, 보통 이제 우관상동맥, 전하행관상동맥 하나 숨었는데 좌회전 동맥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중요한 분지고, 거꾸로 보면 이제 왕관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상동맥 안에가 동맥경화나 지방 같은 것들이 차면서 좁아져서 혈액 공급, 심장 근육이 혈액을 공급을 못 받는 상태를 저희들이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상적인 혈관이고 좀 진행된 혈관, 더 진행된 혈관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질환 협심증.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게 될 때 가슴 조이는 증상을 느끼는 그런 경우를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완전히 막히진 않지만 피가 쫄쫄쫄 가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심근경색은 이제 완전히 막힌 상태, 그래서 심장 근육이 괴사를 일으켜서 보통 이제 쓰러지는, 저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뭐 회장님이 갑자기 가슴이 움켜쥐고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것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되고요. 혈성 심부전은 심근경색에서 이제 살아나셨지만은 근육이 이제 많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경우부터 혈성 심부전이라고 해서 또 이런 정도의 이런 질환으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많이 아시는 스텐트입니다. 스텐트는 이제 좁아진 부위에다가 풍선을 넣어서 풍선을 넓혀준 다음에 다시 짜부러지지 않게 철망, 스텐트를 넣는 거지. 보통 내과, 순환기내과에서는 시술이고요.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은 좁은 부위는 어쩔 수가 없고, 좁은 부위 앞뒤로 넓은 혈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중에서 띄어도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는 혈관을 띄어가지고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부위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여기가 막히기 전까지 피가 일로도 가고 우회혈관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적은 이제 훨씬 더 좋은데, 단지 이제 심장 수술은 이제 가슴을 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회복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잘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회혈관으로 쓰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혈관 4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내흉동맥이라고 해가지고 이 팔 들어가는 혈관에서 나오는 왼쪽 내흉동맥, 그다음에 오른쪽 내흉동맥 두 개 있는 혈관을 가장 많이 쓰고, 이제 팔에 있는 요골동맥, 그다음에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 그리고 위에 지나가는 위 장관막동맥, 이 4개를 가장 이제 우회혈관을 많이 씁니다. 이 혈관은 띄어도 사람이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기 때문에 이 혈관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혈관들을 보통 주로 이용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을 해서 막힌 부위를, 이게 좀 빨갛게 나오는 게 이제 자기 관상동맥이고요. 조금 흐리게 나오는 게 이제 우회혈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회혈관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이제 환자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심장에 우회혈관, 내흉동맥인데 내흉동맥을 이용을 해서 심장에 이렇게 연결하면서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뛰는 심장에서 수술을 이렇게 특별한 장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성동맥 우회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환자분이신데 환자분이 보시면 여기 좀 이렇게 검게 뭐가 보이는데 이게 이전에 스텐트를 했던 환자입니다. 스텐트를 이제 신동양성으로 스텐트를 했던 환자인데 그 스텐트가 이렇게 이제 조영제를 안 쏴도 스텐트는 이제 엑스레이 조형이 되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보시면 조영제를 쐈더니 그 스텐트 안에 여기가 스텐트인데 스텐트 안에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현실증 상태 증상을 느끼고 계신 상태였고 스텐트 안에가 막혔기 때문에 이게 또 스텐트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내과에서 하셨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내용동맥을 이용해서 왼쪽 내용동맥하고 오른쪽 내용동맥을 이용해가지고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시면 막혔는데 막힌 것보다 조금 더 원인 쪽에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 이쪽 부분에 좀 좋으신데 여기 연결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일주일 만에 잘 퇴원을 하셨고 배려를 건강하게 증상 없이 잘 가고 계십니다. 좀 간성동맥 우회 수술에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표적인 질환인 판막 수술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장이라고 하는 장기의 역할은 피를 짜주면 그 피를 뭐 머리라든가 위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장기로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가 항상 한쪽 방향으로 원웨이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제 피를 짜주면은 문이 열렸다가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닫히는 그런 이제 구조물이 있는데 그런 구조물을 저희가 보통 판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심장은 총 4개의 판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맥 판막, 승모 판막, 삼천 판막, 회동맥 판막이 있는데 주로 이제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이 대동맥 판막이나 승모 판막에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병들이 생기는 건 주로 이제 판막이 잘 안 닫힌다거나 아니면 판막에 동맥경화처럼 똑같이 이런 칼슘이 껴서 판막이 잘 안 열리는 협착이라든가 판막이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판막이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주로 생길 수 있는 판막에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판막 저희가 초음파로 평가를 해서 잘 안 열리는 게 경도, 중등도, 가장 심한 등급 3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역류도 잘 안 다치는 것도 경도, 중등도, 심한 등급으로 분류를 하면은 가장 심한 등급에 이제 있는 경우에 좀 수술을 고려를 하고 그러면서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 증상이라고 하는데 숨이 차다거나 몸이 자꾸 붓는다거나 가슴이 아프다거나 어지러운 증상 등이 있으면 보통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간성동맥 외 수술이나 다른 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중등도에서도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가장 많이 질환이 생기는 승모판하고 대동맥 판막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판막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판막이 피가 지나가면 열렸다 닫혀야 되기 때문에 낙하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낙하산에 찢어지거나 터지면은 홈에서 자기 판막을 최대한 살려서 하는 성형술을 이제 낙하산에 끈에 해당되는 판막근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이 판막근을 다시 심어주는 판막근 성형술. 그리고 이제 판막은 괜찮은데 이 판막을 지지하고 있는 판막 틀, 판막 창문으로 따지면 창틀 같은 거, 창문은 괜찮은데 창틀이 늘어나서 이제 역류를 하는 경우에는 판막 성형술 같은 것을 보통 해주게 됩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영상에 판막 성형술을 하고 있고요. 자기 판막을 최대한 살려서 판막에 해당되는 그 찢어진 부위를 잘라내고 다시 포갠 다음에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판막 비용도 좀 늘어나 있어가지고 판막 위에다가 링을 대서 좀 조여주는 판막 성형수술 같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환자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잘 퇴원을 하셔서 오늘의 건강을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판막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판막 자체가 도저히 자기 판막을 살릴 수 없는 경우에 판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판막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속 판막하고 조직 판막. 금속 판막은 사람 판막 모양 비슷하게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판막이고요. 조직 판막은 돼지 심장 조직이나 소심장 조직으로 사람 판막 모양 비슷하게 이제 만든 겁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금속 이제 판막이라고 하면 피하고 계속 접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보면 이제 마모가 되고 그런 이제 그게 되는데. 금속은 이제 보통 마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감염되거나 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내구성 좋은 장점이 있는데 금속이다 보니까 이게 혈액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 같은 것들이 이제 심장이 피를 짜다가 날아가게 되면 뇌경색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우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내구성이 좋지만 이제 항우제 평생 드셔야 된다.
대신 조직판막은 조직을 돼 있기 때문에 혈전 형성이 적어서 끝나고 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항암물질을 드시면 되는데 대신 동물 조직이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후에는 망가져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은 이제 나이 기준으로 만약에 환자분이 나이가 70세다 그러면 사실 15년, 20년 후에는 그분이 신장보다는 그분 수명 때문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조직판막을 권유를 해드리고 만약에 환자분 나이가 40세다 그러면 15년, 20년마다 신장수술 3번, 4번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금속판막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환자분이 뭐 뇌출혈이나 위장 출혈 때문에 항우제를 복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젊은 나이라도 저희가 보통 조직판막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수술이 되는 건 판막 치환술인데요. 판막이 원래는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지처럼 나팔나팔거려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동맥경화나 이런 칼슘 같은 것들이 껴가지고 판막이 잘 안 열리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인데요. 판막을 뜯어내고 조직 판막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분이시고 판막을 뜯어내고 판막 면 주변에다가 실을 거치한 다음에 조직판막인데 조직판막으로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승모판막 치환술이 마찬가지로 승모판막을 뜯어내고 이 환자분은 이제 아까 전에 환자는 대동맥판막을 조직판막으로 치환한 환자들이고요. 이 환자분은 금속판막으로 환자분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금속판막으로 치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제 판막 수술은 이렇게 가슴을 심장이 이제 요 가운데로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복장 터진다고 하는 복장뼈를 절개를 하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렇게 절개를 조그맣게 해서 판막 수술을 이제 할 수 있어가지고 최소 심장 판막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판막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직 판막은 10년 정도 후에 망가지기 때문에 교체했다고 해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초음파로 추적 관찰을 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또 소폐가 낀 거고 그런 경우는 찢어진 거나 감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2년마다 초음파를 관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동맥의 수축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동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심장에 피를 짜주면은 그 피를 각 장기로 팔이라든가 위, 간 여러 장기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경부고속도로 같은 이제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피가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대동맥 질환은 근거리 경우가 많고요. 대동맥 질환을 크게 분류를 하면 급성 대동맥 증후군, 대동맥류, 대동맥이 막히는 폐쇄성 질환, 칼에 찔리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등으로 대동맥이 찢어지는 외상성 손상으로 나누시게 되거든요. 대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은 이렇게 안에 잘 살펴보면 3개의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막, 중막, 내막. 그리고 외막하고 중막 사이나 중막, 내막 사이에 이렇게 파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대동맥 박리라고 얘기를 하고 뭐 찢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혈전이 차는 경우는 병내 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궤양처럼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벽이 약해져서 파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대부분 응급수술, 진단 즉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달 안에 이제 90% 이상이 돌아가신 질환이기 때문에 초응급 질환에 해당이 되고 대동맥류라고 하는 건 이게 정상적인 대동맥의 어떤 크기라고 하면 이렇게 파리 모양으로 늘어나는 걸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선이 한없이 불다 결국은 더 이제 버틸 수 없고 터지는 것처럼 대동맥도 늘어나다가 이제 더 늘어날수록 터지게 되는데 대부분 파열되면 거의 병원에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경우는 되게 응급 질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의 수술은 이제 늘어나는 기계에 따라서 이렇게 만약 상행 대동맥이 늘어나 있다고 하면은 이 상행 대동맥을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교체할 수 있고 대동맥 붕, 혈처럼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대동맥 붕이라고 하는데 붕까지 늘어나 있으면은 대동맥 붕을까지 교체를 하게 되고 하행 대동맥이 늘어나 있으면 하행 대동맥을 범위에 따라서 교체하는 치환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우리 간성동맥 스텐트처럼 그 안에 대동맥류도 질환에 따라서 스텐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최근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치료 옵션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 환자는 대동맥이 이제
파리 모양 그런 대동맥류 환자고 늘어난 대동맥을 잘라내고 연주 혈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늘어난 부위는 잘라내고 잘라낸 부분에 연주 혈관을 대체하고 있는 사행대동맥 치환술입니다. 다른 환자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맥도 늘어나 있고 판막도 망가져 있어가지고 사행대동맥 잘라내고 판막도 교체를 하는, 같이 치환하는 벤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동맥과 판막을 같이 치환하는 수술을 하는 환자인 것입니다. 판막 뜯어내고 판막을 교체를 하고 사행대동맥도 교체를 합니다. 지금 저희 중앙대학교 강명병원은 심장혈관외과 그 수술을 하시는 교수님이 총 3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주로 다 하지만은 제가 주력하고 있는 간상동맥 수술이고, 저는 중앙대학교를 나왔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마치고 하고 있고요. 김강민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수련과정을 마치고 대동맥 수술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 교수는 중앙대학교를 나오고 아산병원에서 이제 수련과정을 마치고 심장판막하고 최소침수 수술을 하는데, 일반 환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삼성서울병원은 이제 관상동맥 수술을 굉장히 잘하시는 명의분이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거기 계셨고, 삼성서울병원 전통적으로 관상동맥 의술이 장점이 있는 병원이고, 대동맥 수술 분당서울대병원 현역 지금 교수님이 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대동맥 수술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병원입니다. 아산병원 퇴임하셨지만은 판막 수술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병원이에요. 빅3에서 수련을 받은, 전문적으로 수련을 받은 빅3에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전문화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별로 전문된 수술팀이 구축이 되어 있고 24시간 365일 수술이 가능하고, 휴대용 환자는 심장 기능이 잘 활동을 못할 때 저희가 이제 대체하는 기계를 휴대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강릉에서도 환자분을 이제 요걸 갖고 가서 들고 온 환자분이 있었고, 천안 충무에서도 대부분 환자가 있었거든요. 24시간 저희가 가능하니까 생겨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병원들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내과와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와 외과가 친하게 되면은 다양한 옵션들을 환자분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 병원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심장 수술의 최종적으로 이제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는 이식이나 아니면 심실 보조 장치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대부분 이제 이런 중간 정도에 되는 병원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큰 병원으로 환자들을 전원시켜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식이나 심실 보조 장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인 치료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희 병원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좋은 심장 수침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를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 강의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에 친질분이나 수술 앞두고 있다거나 수술을 했다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물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아직 조금 걸어다니는 운동력을 좀 어지럼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지. 어떤 것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세요? 어떤 심장에 어떤 판막, 아까 말씀드린 판막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상동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얘기도 그렇고 일단 진료 받을 때 혈관이 이렇게 피를 순환시키는 과정이 미흡해서 좀 그렇다. 그래서 뭐 선선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약을 해주셨는데 그 약을 먹고 있는데도 옛날같이 눈이 떠릿떠릿하질 않아. 이제 돌아가면 조금 뭐 기름기를 느낀다든가 이런 걸 느끼거든요. 제가 정확히 지금 어떤 상태인지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심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피를 짜서 장기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로도 공급을 하고 간으로도 공급을 하고 하게 되는데 신장에 뛰는 힘이 약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머리까지 피를 올리는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머리로 부족하면 증상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뇌 질환, 뇌 혈관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심장 기능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증은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승모 영유라고 있거든요. 네. 영유라고 하는데 그 수영기내과에서 아무 처방이 없어요. 네. 다급한 물구식이 들고 네. 뭐 처리의 방법을 쓰실 수가 없다고 얘기만 들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기존에 먹고 있는 약은 고지혈증하고 신경과의 고지혈증하고 네. 항혈전제가 네. 그거만 먹고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생활하면서 네. 위급할 때 물구식만 들어야 되는 건지 그거하고 또 수영기내과에서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신경내과 쪽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승모판막이 뭐 역류를 하든 협착을 하든 이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확인하고 경도나 중등도는 보통 저희들이 약물 치료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심한 등급이 가장 심한 단계의 협착이나 역류가 있으면서 신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수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태. 연구만 한다고 하고 연구하는 게 반 이상이 연구가 된다고 하면서 아무런 약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내년에 추적 검사하자고 네. 만약에 생활하다가 힘들면 네. 의료실로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치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저희가 보통은 이제 환자분이 수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보통 저희 수학의학과 교수님들이 의뢰를 하진 않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등도에다가 증상이 크게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걸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판막이 역류되거나 협착이 되면 신장이 어느 정도 자기가 보상으로 버티는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보통 치료를 고려하지 않고요. 신장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생기는 증상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숨찬 증상이라든가 뭐 어지럽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신장이 더 이상 못 견딘다고 힘들다고 이제 보내는 사인이에요. 그런 증상들이 저명해지면 보통 저희가 치료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모델까지. 약물 치료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견뎌야 근데 되는 지금은 아마 신부전 증상이 명확하지가 않으셔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치료가 아마 적극적으로 치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치료를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정도에서 머물고 더 악화되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 상태에서 더 악화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밖에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중등도라고 하시면 아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든요. 점점 더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더 좋아지는 경우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 정도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술외과 진료를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신경외과 진료를 받아야 돼요? 수양의내과 그 수술 전 단계에서는 가장 치료를 잘하시는 분들은 수양의내과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수양의내과 교수님들이 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당연히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좀. 네네. 저는 부정맥이 가지고 실망스러운 부정맥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시술을 2번을 했어요. 네. 1번을 했는데 9일 되는 날도 쓰러져가지고 네. 다시 치료를 받다가 다시 또 1번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선 약을 계속 먹는데 2006년도부터 먹었어요. 네. 근데 어쩔 때 이게 검사를 할 때는 혈액이 검사할 때는 많이 증상이 많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어쩔 때는 그거 없이 막 며칠씩 계속 증상이 이렇게 먹지 않고 이렇게 그 부정맥 증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약을 먹어도 계속 먹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 검사하니까 괜찮다고 말을 듣는데 네. 심방세동이 없어졌다고 말을 해요. 심방세동이 없어졌다고 하세요? 네. 그저께 검사했어요. 네. 그랬더니 심방세동은 없다고 그래가지고 산정은 내가 이제 네. 그게 돼서 부산이 되더라고요. 이제 네. 되더라고요. 근데 증상이 한 번씩 이렇게 나지 않고 네. 혈통이 때려 검사할 때는 그렇게 증상이 안 와요. 증상이 안 와요. 네. 근데 그냥 있다가 보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증상이 부정맥 증상이 맥이 제대로 안 되구만. 다음 강의가 이제 부정맥
하시는 정문기 교수님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심방세동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이제 쭉 그냥 24시간 뭐 7일 365일 내내 그냥 심방세동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이제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발작성이라고 하는 건 심방세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환자분도 제가 검사 결과 정확히 모르겠지만 발작성일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아요. 돌아갔다 왔다 해서 생겼을 땐 증상이 있으시다가 돌아왔을 때 증상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마 거기에 대한 치료를 아마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실 거라서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그 약을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예, 계속 드셔야죠. 그래서 다시 발작성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거 예방적으로도 약을 지금 아마 처방을 하고 계실 거예요.